35년 동안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감히 내 산소호흡기를 빼려 해? 진상아, 키워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거야? 진상아는 진중배의 산소호흡기를 빼려다 갑자기 깨어난 진중배에 의해 그만 손이 붙잡혀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하죠. 아빠, 그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호흡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던 참이었어요. 진상아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땀에 젖은 이마와 떨리는 목소리는 그녀의 거짓말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말았죠. 아빠가 오해하신 거라고요. 아빠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진상아는 억울함을 가장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 안에는 들킬까 두려운 초조함과 상황을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은 조급함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며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하는 진상아의 모습은 진중배를 더욱 깊은 실망에 빠뜨렸죠. 진중배는 진상아의 변명을 듣는 내내 처참한 심정으로 이를 악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진상아의 이런 오리발은 진중배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 한마디로 한 방에 정리당하고 맙니다. 페류나 진상아를 잡기 위한 진중배의 기발한 대처에 관하여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회사 건물 처분 권한이 김소우 씨한테 넘어갔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진상아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그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았어요. 진중배가 혼수 상태에 빠진 틈을 타서 진건축 본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전남진에게서 어렵사리 2억 원을 뜯어내어 당장의 급한 불은 어떻게든 껐지만 아직도 갚아야 할 10억 원이 진상아의 목을 조이는 족쇄처럼 하루하루를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돈을 채우지 못한다면 진건축의 후계자는커녕 감옥살이까지 각오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기 때문에 진상아 입장에서는 뒷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10억을 채워 넣어야만 했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돈을 구할 수밖에 없었죠.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이 가장 빠르게 돈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진중배는 이런 상황을 모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진상아가 정체 모를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는 것 같다던 왕연애의 말도 있었고 진상아의 친부로 추정되는 동거남이 도박 중독자라는 사실까지 알아버린 이상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선택한 사람이 바로 김소우였습니다. 김소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거짓이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고 언제나 묵묵히 맡은 바를 다하며 진중배의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었어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지만 진중배에게 그깟 핏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피와 땀으로 일군 진건축이라는 회사를 맡아서 착실하게 키워갈 사람이었는데요.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자 결국 진중배가 쓰러지기 바로 직전에 회사 건물 처분권을 비롯한 중요한 권한을 모두 김소우에게 위임했던 것이었습니다. 진상아와 심순애로부터 회사를 지키기 위한 진중배의 현명한 판단이었죠. 진상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진중배의 행동에 분노가 폭발해버리는데요. 건물 등기부등본을 찢어버리면서 진상아가 말합니다. 진짜 돌아버리겠네. 하지만 진상아에게는 이렇게 의미 없이 허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진중배가 깨어나는 순간 10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사라진 10억 원에 대한 행방 역시 진중배에게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었고요. 게다가 이것도 모자라 진중배가 친부에 대한 추적까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숨막히는 압박감이 점점 진상아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고 결국 진상아는 더는 머뭇거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처분권을 위임받은 김소우를 찾아가서 아예 단판을 짓기로 결심하죠. 다짜고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할 생각이었는데요. 예의나 체면 따위는 아예 무시한 채 그렇게 진상아는 당당하고 뻔뻔스럽게 김소우의 집에 난입합니다. 도면을 들여다보며 집중하고 있던 김소우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죠. 그리고 곧 달갑지 않은 진상아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진상아는 굳은 얼굴로 그에게 다가와 마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듯한 당당한 어조로 김소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한테 회사 건물 처분권을 위임했던데 서류 전달받았어? 김소우는 진상아의 질문을 듣는 순간 0.1초도 걸리지 않아 그녀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눈빛과 말투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급하고 초조한 기색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김소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전달받았어.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후 날카로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랑 상관없잖아. 진상아는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랑 상관이 없긴 왜 없어. 나는 아버지 딸이고 나중에 진건축을 물려받을 후계자인데 엄연히 나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진상아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10억을 마련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진상아는 숨을 몰아쉬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 회사 건물 담보로 대출 좀 받아줬으면 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소우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예상했던 그대로였거든요. 대표님이 쓰러진 마당에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진상아를 매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단단하고 당당한 어조로 말했어요. 대표님이 나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서 내가 회사 건물을 마음대로 할 생각은 없어. 대표님이 건강을 되찾으시면 그때 대표님에게 직접 물어볼게. 대출을 해줘도 되는지 말이야.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 봐. 단호하고 냉정하며 한치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 김소우의 태도에 진상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물러설 진상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사달라고 억지를 부리듯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치는 진상아인데요. 당신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아버지가 언제 깨어날 줄 알고 기다리라는 거야? 지금 회사가 위험하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말끝에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소우는 그런 진상아를 단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말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서류를 정리하며 무심히 등을 돌렸습니다. 야, 김소우. 진상아는 점점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땡깡을 부리며 어떻게든 김소우를 흔들어 보려 했지만 김소우의 결심은 진상아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결국 진상아는 김소우의 집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허탈한 발걸음으로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머릿속에는 10억 원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죠. 진상아는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인 채 병실 문을 조심스레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중배의 곁을 지키며 앉아있는 심순애가 있었어요. 진상아는 쓰디쓴 입맛을 다시며 다가가 침울한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쓰러지기 전에 김소우한테 회사 건물 처분권을 위임했나 봐. 진상아는 고개를 떨구고 곧이어 억울함을 억누르지 못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가족인 우릴 놔두고 생판 남인 김소우한테 회사를 맡길 생각을 해? 그 말 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그러자 심순애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진상아에게 말합니다. 투자금 돌려달라고 그 여편네들이 또 찾아올 텐데. 심순애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은 이미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말 큰일이다, 상아야.
이를 어쩌니?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진상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충격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끔찍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키워준 진중배의 산소호흡기를 빼버리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깨어나면 어차피 우린 끝장이야. 그 전에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라도 유산으로 받아야 해. 지금 아버지가 우리 뒷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이대로 가면 어차피 걸려서 우리 다 죽어. 그럴 바에 그냥 우리가 먼저 아버지를 보내버리는 게 나아. 멀쩡한 남의 자식을 바꿔치기한 엄마 못지않게 그렇게 진상아는 잔악무도한 범행을 계획하죠. 그 순간 심순애가 조심스럽게 진상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상아야. 심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진중배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던 심순애는 진상아의 충격적인 계획에 선뜻 대답을 못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심순애 역시 진중배가 깨어난 이후에 상황이 두려웠는지 진상아의 계획에 찬성표를 던지죠. 진상아는 마침내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심한 그날 차가운 각오로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차분해 보이려 애쓰는 겉모습과 달리 속에서는 광란하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서니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진중배가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죠. 그 모습은 언제나 강인하던 과거 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잔뜩 야윈 얼굴, 힘없이 떨어진 손, 그리고 기계음만이 가득한 병실 안공기. 진상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모든 감정을 억누르듯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고 다가갔습니다. 진중배의 머리맡에 선 진상아는 한 손으로 침대 난간을 꼭 움켜쥔 채 담담한 어조로 조심스레 입을 여는데요. 아빠. 진상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한테 조금만 더 믿음을 주시고 조금만 더 사랑을 주셨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엇나가진 않았을 거라고요. 진상하는 순간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존경하는 아버지께 칭찬받고 싶어 했던 순간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언제나 차가운 무관심과 높은 기대뿐이었습니다. 진상아는 그 기억들을 모두 끌어모아 지금 이 순간에 담았습니다. 이제 곧 칠순이신데 사실만큼 사셨잖아요. 진건축에 대한 미련은 이제 그만 버리시고 편히 눈 감으세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진상아는 진중배에게 마지막으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만큼은 진심이었죠. 그렇게 페류나 진상아가 아버지와의 마지막 인사를 끝내고 병실 밖으로 나가버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없는 줄 알았던 진중배가 사실은 의식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진중배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내쉬면서도 진상아가 남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단어 한 단어 또렷이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진상아가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진중배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눈을 감은 채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충격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친딸이라고 생각하며 진상아를 많이 아꼈었거든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진상아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이든 밀어주었던 진중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자신의 산소호흡기를 빼겠다고 결심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는 사실은 진중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죠. 억울하고 분하고 비참하고 미칠 것 같은 감정이 진중배를 집어삼켰습니다. 만약 정말로 의식이 없었다면 진중배는 35년 동안 키운 딸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 참혹한 심정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는데요. 그 순간 진중배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는 결심이 하나가 있었어요. 키워준 정이고 뭐고 은혜를 모르는 두 모녀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었죠. 진중배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진중배는 쓰러졌을 때 녹음펜을 휴대하고 있었던 덕분에 진상아가 했던 말을 모두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대화도 소중하게 기록해두는 습관 덕분에 쓰러졌던 그 마지막 순간에도 몸에 녹음펜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진상아가 나지막이 속삭였던 산소호흡기를 빼버리려는 계획, 진중배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 심순애와의 공모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진상아를 경찰에 넘길 생각을 하니 참을 수 없는 착잡함과 씁쓸함이 밀려오는데요.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자책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진중배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잠을 청하죠. 날이 저물고 밤을 지나 간호사의 감시가 없는 새벽이 되자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살금살금 밀려들어오는 그림자. 바로 진상아였습니다. 진상아는 1인실이라는 사실을 악용하여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아주 대놓고 범행을 실행할 생각이었어요. 침대에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곤히 잠든 진중배가 누워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빠,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를 내뱉고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진중배의 얼굴 쪽으로 가져가는 진상아인데요. 그렇게 산소호흡기를 서서히 떼어내려는 순간 진중배가 번개처럼 손을 뻗어 진상아의 손목을 단단히 움켜잡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진상아는 화들짝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진중배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진중배는 힘겹게 눈을 뜨며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제 하다못해 네 애비까지 죽일 작정인 거야? 정말 너라는 애는 바닥이 어디까지인 거니? 진상하는 순간 눈을 허둥지둥 굴리며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진중배에게 변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산소호흡기를 빼다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불편해 보여서 호흡기 위치를 조정하려고 했을 뿐이라고요. 진상아는 최대한 억울한 척 서럽게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중배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그는 이불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녹음펜을 꺼내드는데요. 그리고 단호한 손짓으로 녹음펜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병실 안에는 생생한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내버리는 게 나아.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어. 진상아와 심순애가 나눈 대화와 범행을 계획하고 다짐하는 목소리. 그 모든 증거가 그대로 담겨 있었죠. 진상아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마는데요.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라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간 후였습니다. 진중배는 굳은 표정으로 진상아를 외면한 채 침착하게 호출기를 누르죠. 잠시 후 담당 의사가 급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중배는 비장한 어조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 좀 불러주십시오. 지금 당장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